오늘은 월가의 레전드 중에 진짜 레전드예요. 레리 윌리엄스라고 아십니까? 네, 이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레리 윌리엄스가 대체 누구냐? 60년 동안 주식 투자로 그리고 선물 옵션 트레이딩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인물인데, 이분이 진짜로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세계 투자 대회가 있어요. 여기 로빈스 선물 트레이딩 월드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계좌가 낱낱이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12개월 동안 트레이딩을 하는데 1만 달러를 110만 달러로 110배 정도 확 불려놓은, 이게 역대 신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이후에도 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17년 후에 이분이 이제 딸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방법을. 그의 딸인데 이게 배우입니다. 이분이 미셸 윌리엄스라는 분이 17세의 나이로 참가를 해요. 그래서 우승을 합니다. 이분의 방법이 절대 틀리지 않고 누군가 배우기만 해도 17살짜리도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낸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레리 윌리엄스의 100만 달러 챌린지라는 것을 이제 21회에 걸친 이 사람의 강연 중에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100만 달러를 버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실제로 125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강연자들이 그걸 그대로 계좌에서 본 거죠. 이거 말고도 다수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번 하면서 실력을 검증받게 되죠.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가 어떻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는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책, 레리 윌리엄스 좋은 주식은 때가 있다, 페이지 2 출판사의 책을 통해서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간을 한번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내가 돈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 꽤 있죠. 그런데 지가 어떻게 벌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전부 공개하는 책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자, 그런데 월가의 이런 레전드 분들은 자기 투자 비법을 책에 그대로 다 적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그 방법이 적용이 되는지 경제학적으로 자기가 연구하고 그 근거까지 다 찾아서 하나의 주식 투자학 논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책도 그래요. 어렵게 터득한 투자 비법일 텐데 이게 대중에게 전부 공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정말 쉽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이빨을 너무 많이 털어서 죄송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레리 윌리엄스는 1962년에 처음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케네디 대통령이 철강 가격 인상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제철 산업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고 그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 신문에서는 다시 1929년 무슨 일이 있었죠? 대공황이 시작될 거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져서 정말 대공황 때처럼 마이너스 70%까지 갈 거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로 신문에 가득 찼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1962년 10월이 되자마자 이때를 저점으로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그야말로 급등 장세가, 대세 상승 장세가 쭉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레리 윌리엄스는 이 주식시장의 진실을 한번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양한 책과 논문을 읽기 시작했고요. 우선 그는 거의 한 7년 정도를 헤맸다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당시에 유명했던 이런 기술적 분석가들, 이런 트레이더들이 있었어요. 랄프 넬슨 엘리어트 파동 이론 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윌리엄 델버트 간, 이런 유명한 트레이더의 이론을 굉장히 오래 공부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수소문도 해보고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찾아봤지만 별다른 수확을 거둘 순 없었답니다. 오히려 델버트 간의 경우 그의 아들과 만났는데 엄청나게 잘했다는 그 트레이딩이 사실 유명 잡지의 거짓 홍보였음을 알게 되고 큰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도 레리 윌리엄스는 포기를 하지 않고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조사를 하던 와중에 에드슨 굴드라는 인물의 조사 자료를 보고 머리를 땡 하고 얻어맞게 됩니다. 월요일은 주식을 팔지 마세요라는 예일 허시의 책에도 실려있는 자료인데 1950년대부터 1980년 사이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주가의 10년 주기 움직임을 연구한 요 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대략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10년 주기로 반복된다. 이걸 레리 윌리엄스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이제 1900년부터 1999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에 다우지수를 10년 단위로 쪼개서 흐름을 확인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유사한 패턴, 이 그림과 같은 패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확률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왜냐, 레리 윌리엄스가 지난 4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많은 매매 시스템과 전략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백테스트라 그래서 과거 뭐 거의 한 수십 년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 실전 투자를 해보면 평균 한 40% 정도밖에 유효성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40%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명한 이 패턴은 지난 100년간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몇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 2001년 여름부터 이 책을 레리 윌리엄스가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2003년 말쯤에 주식시장에 저점이 나올 거다, 실제 강연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2003년쯤에 저점이 나와서 정말 큰 상승장이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확률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해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확률을 굉장히 높여 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때 하락했죠. 예,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2 또는 3으로 끝나는 해에 저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 연구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5자로 끝나는 해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7로 끝나는 해에 뭐 가을쯤에 저점이 좀 나오고, 9 또는 0으로 끝나는 해에 이제 폭락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오르냐 떨어지냐 정확히 그렇게 반복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작가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한 이 첫 번째 도구, 이 10년 주기 안에서 언제 투자를 해야 확률이 높냐를 설명했고, 이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한 두 번째 도구를 설명합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1970년에 굉장히 큰 손해를 한번 봤다고 해요. 이렇게 아픈 속을 달래면서 연구를 하던 와중에 4년의 간극을 두고 저점이 반복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1962년, 1964년, 1970년, 이렇게 4년 주기로 저점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고, 이때 좋은 매수 시점이었구나, 이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58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1970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서 이 4년 주기가 맞는가를 따져봤는데, 자그마치 86%나 되는 아주 높은 확률로 주식시장이 4년마다 바닥이 도래하더라, 이거예요. 뭐 거의 90년 가까운 기간을 연구를 해봤는데 86%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는 1974년, 1978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저점을 잡고 매매를 했는데, 장기간을 따져봤더니 86%의 승률이 있더라. 이 부분 우리가 첫 번째 10년 주기와 함께 4년의 법칙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책에서 소개하는 법칙은 8년의 법칙인데, 자, 이거는 조금 무섭기도 해요. 1879년부터 작가가 쭉 연구를 해봤더니 8로 끝나는 해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끝자가 7로 끝나는 해에 후반쯤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이제 끝에 9자로 끝나는 해에 이 말까지 보유하면 아주 높은 수익률이 나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래서 이 책이 2001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2008년에 이 금융위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2008년에 이제 급등장이 좀 있을 거다 예측을 했는데, 이 8년의 법칙까지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섭죠. 예. 자, 이 네 번째는 뭐냐? 10월 효과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얼가니 윌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월은 주식 투자하기 특히 위험한 달 중에 하나다. 그 외 위험한 달을 꼽으면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 구간이 다 주식 투자하기 위험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10월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예일 허시라는 분의 연구 결과에서 1949년부터 1975년까지 약 26년간의 조사를 했더니 10월 달에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더라,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반대로 4월에는 만약에 매수를 하면 이후 수익률이 가장 낮더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에 주식을 매수해야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그리고 4월까지 갖고 있다가 4월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1975년부터 또 2000년까지 거의 한 25년간 도합하면 50년 이상의 추가 데이터를
레리 윌리엄스가 확인을 해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10월에 다우지수를 매수하고 4월에 매도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왔는데 약 25년간 수익률이 9.05%. 이게 딱 6개월만 투자를 했는데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온 거죠. 나머지 6개월에는 뭐 채권이라든가 뭐 MMF, 뭐 CMA 이런 거에 넣어놓으면 추가적으로 이자가 나오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10월에 사서 4월에 팔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채권 금리와 주식시장의 역외관계에서 이 답을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10월 이후부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0월에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률이 높았다. 이 확률이 높다. 이게 거의 한 50년의 연구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소개된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0년 주기로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기간은 몇 년과 몇 년이죠? 2자나 3자로 끝나는 해에 주식을 매수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년 현상을 결합을 하게 되면 2002년이 이 10년 주기와 4년 현상이 맞물려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최적의 매수월은 10월이죠. 그렇다면 2002년 10월이 레리 윌리엄스가 생각하기에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 모든 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최근으로 온다. 그러면 언제가 매수에 좋은 시점일까요? 2022년 10월입니다. 이게 10년 주기와 4년 주기가 딱 맞아 들어가는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림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였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까지 약 한 12%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양호해요. 뭐 엄청나게 집 팔고 땅 팔아서 사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 과거 데이터 보고 대충 뽑아놓은 이런 거 갖다가 수익을 낼 수 있나 싶은데 그게 또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 또한 진짜로 그 방법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이게 또 투자 대회까지 나가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고 신기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레리 윌리엄스는 뭐 그렇게 엉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른 힌트를 추가합니다. 배당 수익률입니다. 책이 쓰여진 2001년을 기준으로 다우지수의 배당 수익률은 몇 %였을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쫙 올라서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땐 주식시장에 고점이 형성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뚝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6%나 넘어가면 그때는 집 팔고 소 팔고 대출 땡겨서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림처럼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이 ETF, DIA ETF인데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몇 %냐? 최근에 2% 정도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제 3% 좀 넘어갑니다. 2001년과 지금은 당연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는 이 전고점 부근에서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그거의 한 2배 정도가 나올 때가 주가의 저점 부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죠. 최근의 전고점은 2022년 11월이에요. 이때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배당 수익률은 1.54%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떤 계기를 맞아서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3%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그럼 그때가 주식시장의 저점 부근이라는 거죠. 두 번째,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과 S&P 500의 기업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한 이 값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 현재 주식시장의 예상 기대 수익률은 5.56%예요. 포워드 어닝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S&P 500에 투자했을 때는 5.56%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고 이제 10년 물 국채는 4.39%로 계산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그림의 빨간색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뭐 항상 국채보다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과거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진 않죠. 근데 특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즉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파란색의 채권의 기대 수익률보다 더 낮거나 또는 가까워지면
그때 주식시장에 폭락이 일어납니다. 가장 최근에 이게 08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좁고요. 2019년도 좁고 00년, 이제 01년 이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아주 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예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훨씬 더 높았던 구간이 있고, 자, 그러면 현재 어떤가요? 9월 22일의 자료인데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 기대 수익률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금융위기 직전 구간보다 사이가 더 좁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지는 구간이다, 이걸 알 수 있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건 두 번째 그림인데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수치가 여기 20을 넘어가면 이거는 고평가고 마이너스 22 하면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문제는 2001년 이후에 주식시장은 계속 저평가예요. 그래서 뭐 폭락이나 주식시장의 하락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상. 자, 그런데 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2016년, 2012년 등등 폭락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설명한 요 지표는 크게 지금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 지표를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기는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이 10년물 국채 금리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좁아질 때 또는 뭐 역전될 때는 이제 확실하게 폭락이 오는구나, 그걸 판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하죠. 자, 이런 구간의 주식시장의 저점이라는 거고, 자, 그 외에 펀드, 뭐 자산운용사의 현금 비중, 그러니까 기관이 현금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 8%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자할 현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신용잔고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20보다 더 떨어지는, 신용잔고가 뭐냐면 대출받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전년 대비 뭐 20% 이하로 확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저점이라고 보면 되고, 단주 공매도 비율이 10%를 넘어설 때 뭐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구간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10년 주기, 4년의 법칙, 뭐 10월의 법칙,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확률 높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책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을 고르는 건지,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활용하는 보조지표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경제지표 및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뭐 이걸 다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전부 다 좋아요. 제가 이 제한된 시간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대충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일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까지 리뷰 영상을 찍어보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쓸데없는 요약 정리를 해봐야 오히려 독이 되더라, 이겁니다. 저자가 얘기했던 부분을 요약 정리를 하면 그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뭐 뻔한 소리 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좀 깊은 내용,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다 리뷰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책을 구매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리 윌리엄스의 좋은 주식은 때가 있다, 페이지 2 출판사의 책을 근거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한번 볼 수 있는, 우리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